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 독서, 그죠? 예. 인문예술 제5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 보게 되면은 70페이지 됐나요? 예.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 예습하는 연습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밑줄 그은 걸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0페이지 일단 달락부터 날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시대부터 앞에다 1화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그는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에다가 4, 그 다음 넘어가서 자, 71페이지입니다. 자, 비극에 관한 이론은 앞에다가 5,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뭐, 지금 우리가 단락을 나오다 보니까 벌써 비극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분들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비극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비극이라 한다면은 자꾸 좀 우울하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 자꾸 여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때 지문 내용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에게 일종의 뭘 준다? 카타르시스를 주는, 됐나? 예. 그런 어떤 장치가 바로 비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많을 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 들어갈게요. 자, 그리스 시대 달동에 깡 쳐놓고요. 그죠? 예. 자, 현대 이르기까지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그런 비극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죠? 자, 거기에 누군요? 어이구야, 아리스토텔레스 달동에 깡 쳐놓고요. 자, 그러면은 특정한 철학자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뭘 잡아줘야 돼? 주장적인 내용은 당연히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뭘 가지고 있다? 본성을 갖고 있으며. 자, 그러면서 문학의 본질 역시 일단은 뭐라고 보았다고요? 모방이다라고 보았다라는 것들이, 예. 자, 누구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더라라고 하는 것. 그죠? 예.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누구의? 아리스토. 그죠? 예. 텔레스, 그죠? 예. 이름이 너무 길다, 그죠?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나왔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1차적으로는 바로 인간은, 됐나요? 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죠? 예. 모방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죠? 예. 동시에, 자, 문학의, 됐나요? 예. 문학의 무엇? 역시 마찬가지 본질, 그것마저도 1차적으로 뭐라는 거야? 모방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문학의 본질 역시 뭐라고요? 모방이라고 보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다시 보세요. 문학의 일종인, 자, 여기 다시 밑줄 쫙 쳐볼까요?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결국은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더라. 그럼 다시요. 황님 뭐겠냐 그러면은, 자, 문학의 한 종류인 무엇도요, 결국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예. 자, 뭘 했다라는 거야? 모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더라. 이렇게 본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결국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더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그는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그럼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요?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안정된 성품이, 그죠? 예. 바로 선한 인격과 미덕을 가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바로 진리에 도달하는 또 뭐가 된다고요?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무엇이요? 가만히 살펴봤더니만, 안정된, 그죠? 예. 무엇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어디에? 그럼 진리에 도달하는, 그죠? 예. 진리에 어쩐다고요? 도달하는 뭐가 될 수 있다라고요? 하나의 바탕이 된다라고 본 거죠. 됐습니까? 예.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좀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그죠? 관객에 느끼게 하는 이 연민과 공포가 바로 이러한 성품이란 건 바로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예. 바로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성품 됐습니까? 예. 그런 성품을 함양하는 또 뭐가 된다는 거야?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고 무엇이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정된 성품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함양을 하는데, 그죠? 예,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계속합니다. 예, 바로 비극이 된다고요?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더라. 그럼 다시요. 그 다음 단락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결국은 비극이 갖추어야 될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일단은 두 번의 단락에서는 그죠? 예,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요? 갖추어야 할 그죠? 네, 갖추어야 할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그래,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비극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왜 설명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안정된 성품은 그죠? 예, 진리에 도달하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안정된 성품을 그죠? 예, 함양하는 수단이 결국 무엇이다? 비극이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비극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안정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함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비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갑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그는 그 다또나까 쳐놓고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6가지 요소로, 어이구야, 6가지 다또나까 쳐놓고 숫자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6가지 요소로 뭘 잡고 들어갔다고요? 플롯, 인물의 성격, 작품에 담긴 사상, 언어, 음악, 시간, 시각적 요소를 제시하고, 그러면은 비극에 흔히 말하는 6대, 그죠? 예,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네. 그죠? 예, 어떤 것이 있느냐? 봤더니만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물에 만다고요? 성격 됐습니까? 예, 성격. 거기에다가 작품에 담긴 사상,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음악, 해석. 됐네? 이 플롯에다가 인물의 성격, 다시 작품에 담긴 사상,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음악, 시각적 요소까지, 그죠? 예. 총 몇 개를 거론했다고요? 6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죠? 예. 그걸 제시하고, 그 중에 행위나, 미줄까요? 행위나 사건의 구성을 뜻하는 뭐라고요? 플롯 다시 내놓을까? 맞춰놓기 바랍니다. 다시 뭐에 대한 정의 나왔어요? 플롯에 대한 정의 나왔네? 맞니? 오케이. 플롯을 가지고 뭐라고 정의 내놨지? 행위나 됐습니까? 예, 행위나 사건의 뭐라고요? 구성을 뜻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야? 플롯이라고 했고, 이 플롯이 자 다시 또 앉혀놓고 체크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다또까 앉혀놓고요 체크 요소라고 하였더라. 그럼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이 갖춰야 할 요소를 가지고 6개를 제시해놨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럼 다시요. 플롯이라는 게 뭐라고요? 행위나 사건의 구성이더라라고 하는 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는 그 다또나까 쳐놓고 한번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갖춰야지만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결국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의 뭐라고요? 인과적 결과로 또 뭐한다? 일어나야 하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라든가 소설 읽어 한번 보세요. 우연적인 것에 반복을 한다면 그거 재미있어 재미없어? 없잖아요. 특히나 현대 소설과 같은 것은 항상 인과적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제시했던 공포라든가 연민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앞선 사건으로부터의 인과적인 결과로 일어나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또한 나와줘보소. 한번 밑줄자. 살인이나 폭력 등의 부도덕한 내용도 결국은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장치가 된다. 이야, 재밌다. 그죠?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살인이라든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엇도요? 폭력도. 그죠? 예. 폭력과 같은 무엇도 부도덕한 됐나요? 예. 부도덕한 예. 그러한 내용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공포와 그 다음에 연민이라는 것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뭐 한다고요? 일으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예. 자, 그것도 다시요.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더라. 거기에 이제 그는 그 단어를 깡 맞춰놓고요. 이러한 어떤 사건 지시와 관련한 이 플롯의 핵심 요소라. 핵심 요소, 핵심 단어는 깡 맞춰놓고요. 그러면은 플롯에게도 또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핵심적인 뭐가 존재한다고요? 요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 맞죠? 그럼 다시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온 요소는 중요한 게 중요하자는 거야. 또 중요한 것이 되겠지. 그럼 플러스 또 핵심 요소가 뭐냐라는 거야. 그죠? 예. 자, 그랬더니 다시 밑줄 자. 반전과 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하였더라. 그러면은 플러스의 핵심 요소로서 두 개 제시했네요. 뭘 제시했느냐? 봤더니만은, 반전이라고 하는 것과,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인지라고 하는 것, 됐나? 예. 우리는 뭐 대충 느낌 알잖아요. 그죠? 예, 반전 됐습니까? 예. 자, 뭐였다라는 거야? 앞에 있는 김상규 선생님이, 그죠? 알고 보니까 된다고요? 예. 초등학교 때 광고 모델이었더라. 너무나도 멋있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참 반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나는 별로 반전에 생각 안 하는데.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또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래, 김상규의 모습 가만히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저 얼굴 보통 얼굴은 아니었을 거야. 그죠? 예. 나름대로 또 뭐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죠? 예. 근데 어떤다고요? 진짜 어떤다고요? 이야,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모델이었더라. 맞습니까? 예, 완전 반전이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자, 진짜 그런가? 우리 좀 가보자. 자, 반전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보세요. 그래서 상황, 즉, 다시 말한다면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나는 것과 뭐 한다고요? 정반대로 급변하는 것. 에이,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죠? 예. 그것으로써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인물의 의도와는, 됐습니까? 예, 의도와는,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반대되는, 됐습니까? 예.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죠? 예. 우리 공포와 같은 영화, 아니면 살인 영화 됐습니까?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았는데, 그죠? 이 사람은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가 됐어? 범인일 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딱 살아있을 때. 됐습니까? 예.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반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됐니? 예. 자, 그래서 인물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시 이제 뭐에 대한 정의 나와줘야 되겠니? 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또 나와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인지는 인지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바로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그걸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것. 다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예, 모르다가 됐습니까? 예. 자, 뭐라고요? 예, 알매 상태로, 그죠? 예, 그죠? 예, 로 바뀌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인지한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 흘러가다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 맞아, 쟤야, 맞습니까? 예. 이게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인지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다시요. 여기 있는 반전과 여기 있는 인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플롯에 뭐가 된다고? 핵심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갈게요.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관객에게 뭘 준다? 연민이나 공포를 또 불러일으키고 또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전과 인지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관객에게, 그죠? 예, 관객에게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공포. 그 다음에 한다 연민이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예,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또 이 두 개가 된다고요? 동시에 딱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죠? 예.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반전과 인지라는 것이 간혹가 동시에 나타날 때 있지. 그죠? 그래서 어떤 쾌감이야. 맞습니까? 예, 좋아. 그죠? 예.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달동을 깡 쳐놓고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미칩니다.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롯을 또 뭐 했어? 구분했더라. 됐습니까? 예. 다시요. 플롯의 핵심 요소를 반전과 인지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반전과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뭐 했다라는 거야?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라는 거야? 구분해 주었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구분했는데요? 이래 될까, 아이가. 그죠? 예. 자, 그랬더니 다시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롯을 구분했는데, 반전과 인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 됐습니까? 그걸 뭐라고 정의내렸다고요? 네모처럼 표현합니다. 복합 플롯이라고 했더라. 아하. 그래서 플롯에는 다시 한번 했다고요? 아, 복합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반전도 있고요. 인지도 있는 것. 그것을 복합 플롯이라고 얘기했다. 됐니? 예. 자, 다시요. 그런데 이 반전과 인지를 다시 해줄까요? 포함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단순 플롯이라고 이야기했더라. 단순 플롯 다시 내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 뭐 한다고요? 플롯도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반전과 그죠? 예, 인지를 한다고요? 포함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그럼 내가 물어보자. 자, 복합 플롯과 단순 플롯 가운데에서 그죠? 예. 자, 관객으로 하여금 공포라든가 아니면 연민을 나타낸다고요?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고요? 복합 플롯이 되겠다. 맞습니까? 예. 저 앞에서 반전과 인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에 어쩐다고? 바로 사람들에게, 그죠? 예. 뭐라고요? 연민이나 공포를 더 효과적으로 일으킨다라고 제시해놨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두 번의 단락에서, 그죠? 예. 바로 알토데레스가 말했던 비극이 갖춰야 할 요소 가운데, 6대 요소 가운데에서 뭐에 대한 설명했다고요? 플롯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죠. 아, 그럼 이제 나머지 5개 가운데 또 설명하지 않겠나라는 거 해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지금 질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그죠? 예. 다시요. 알토텔레스는 알토텔레스 됐더니 깡 합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관객에게 염린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 이제 뭐도요? 비극의 인물도, 그죠? 예,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래 되겠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은, 자, 공포라든가, 그 다음에 연민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예. 비극의 인물이, 어떤다고요? 예. 갖추어야 할, 그죠? 예, 갖추어야 할, 무엇에 대해서? 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면 비극에 나타나 있는 인물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죠? 김상현 선생처럼 조각상의 얼굴일 것이냐, 됐습니까? 예, 아무 개정 못한다고 뚱뚱한 모습일 것이냐, 됐습니까? 아니면 개그맨처럼 못한다고 웃긴 얼굴일 것이냐, 됐니?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가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그 답변을까 맞춰놓고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번 더.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의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로서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탄다고 그러시더라.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극의 인물은 됐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조금 떨어진 인물이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런 인물이 뭐라고요? 희극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흔히 말하는 제가 뭐 개그맨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개그맨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뭔가 좀 덜 떨어져 보인단 말이야. 그죠? 예. 거기다가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인단 말이야. 그죠? 예.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영구라고 하는 인물 아는지 모르겠다. 영구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럼 배트맨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죠? 예. 저 영국에 가게 되면은 빈이라고 하는 됐나요? 좀 덜 떨어진 또 그런 사람도 좀 있었고. 그래서 희극은 일종의 조금 모자란 됐습니까? 예, 좀 지능이 좀 낮은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희극의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비극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럼 다시 이어집니다. 이와 달리 동그라미 깡 쳐놓고 체크. 뭐가 되겠어요?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계속 미칩니다. 자, 비극의 주인공은 이거 전데요. 고귀한 신분의 인물로서 인간적인 좀 결함이 있어요. 우리 보통 좀 결함이 있으면 어떤가? 인간적이다 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야 하고 악행이나 악덕이 아닌 과오나 실수로 한다고요? 불행해져야 되는 인물이더라. 자, 나왔네요. 자, 비극에 됐습니까? 예, 인물은 됐니? 예, 어떠한 인물이어야 된다고요? 고귀한 인물이어야 돼. 됐니? 예, 김삼선처럼. 자, 그러면서 어떤다고요? 인간적, 됐습니까? 예, 인간적인 어떤다고요? 결함이라는 것이 조금 있어야 돼.
너무 완벽하면 안 돼. 됐습니까? 예. 저도 좀 인간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됐니? 예. 자, 거기에다가 또 만다고 악행이나 악덕이 아니라, 그죠? 예. 악행이라든가, 됐습니까? 예. 악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과오, 잘못이라든가, 혹은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자, 요게 이제 바로 뭐라고요? 비극에 나타나 있는 인물이 어떤다고 갖추어야 할 조건에 속하는 것이더라. 라고 할 수 있죠. 됐나요? 예. 그래서 고귀한 신분의 인물이더라. 됐습니까? 예.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섬나라의 왕자입니다. 됐나요? 고귀한 신분. 됐니? 예. 그 다음에 또 어떤다고요? 좀 인간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그죠? 예. 농담하더라도 재미없는 거. 저도 압니다. 됐니? 예. 거기에다가 악행이나 악덕이 아니라, 그죠? 과오나 실수로, 그죠? 예. 물론 저는 과오나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면은, 그죠? 예. 그러니까 제 잘못을 인해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거나,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불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그게 바로 비극의 인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더라. 됐습니까? 예. 너무 뭐 지저랑 한다고 또 얘기하죠. 그게 뭐냐? 이거야. 인간적인 결함이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좀 빨리 갈게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과오나 실수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불행 가운데에서 맞습니까? 과오나 실수보다는 불행이 많다고요? 더 커야 된다. 이게 되겠니? 예. 그래서 자신의 실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된다. 계속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반감을 일으키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로 인식될 뿐, 그것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염린과 공포를 불일으키지는 않는다. 됐니? 예. 자, 그래서 그는 그 다시는 깡, 쳐놓고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예.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서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관객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면. 맞나? 예. 이렇게 판단한다면.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지? 여기에서 뭘 느낀다고요? 연민을 느끼고. 또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또 판단한다면, 그죠? 예.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뭘 느낀다고요? 공포라고 하는 걸 느낀다. 그래서 관객이 됐나요? 예. 과오나 실수에 비해서 불행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에서 뭘 느낀다라는 거지? 아하,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됐습니까? 예. 또 관객이 됐나요? 예. 그 인물과 됐나요? 예. 뭐 하다고요? 유사하다라고 또 생각된다면. 됐니? 예. 그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주인공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인물이 뭐 한다고요? 아, 굉장히 불운을 됐나요? 예. 겪는다. 됐나? 예. 겪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여기에서 다시 뭘 느낀다고요? 아하, 공포라고 하는 것을 느끼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인물이 됐나요? 저런 불운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 인물과 뭐하다고요? 유사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요? 나도 저런 불운을 겪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뭘 느낀다는 거야? 공포라고 하는 걸 느끼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다시요. 비극의 인물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느냐,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관객이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연민과 거의 더불어서 공포를 한다고요? 느낄 수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됐나요? 예. 공포나 다시 한번 공포나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됐나요? 그래서 비극에서 공포나 연민을 느끼기 위해서 누가 인물이 갖춰야 할 조건을, 그죠? 예, 제시해놨더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됐나요? 네 번째 단락 갑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이토니까 깡 쳐놓고요. 한 다시 밑줄 쫙 쳐놔봐. 그래서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비극의 됐나요? 예.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비극을 우리가 보고 혹은 비극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됐습니까? 예. 그것은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무조건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 목적은 한다고 카타르시스 됐습니까? 예,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이루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뭐 한다고요?
비극을 보고 비극 작품을 감상하는 됐나요? 목적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포나 연민을 느낀 그런 관객이 뭘 이룬다는 거야?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게 하는 것. 됐습니까? 그것이 비극의 무엇이라는 거야? 목적이다. 됐니? 예. 그래서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요. 그럼 이제 카타르시스는 뭔데? 카타르시스 다시 내볼까? 놓고요. 그죠? 예, 카타르시스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해석했으면 참 좋겠는데, 됐습니까? 그냥 카타르시스를 이룬다라고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됐습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자, 대표적 해석으로, 대표적 태도는 깡 맞춰놓고요. 그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쓰니까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라는 거야. 여러 개라는 거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석에, 그죠? 예. 어떤 것이 있느냐 했더니, 자, 1차적으로 첫 번째, 그죠? 윤리학적 해석이 있네요. 그죠? 윤리학적 해석 태도는 깡 맞춰놓고요. 그래서 첫째, 윤리학적은요. 예. 윤리학적인 뭐가 있다고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됐니? 예. 그럼 윤리학적 해석에서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을 도대체 뭐로 보느냐? 이걸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정의되는데, 자, 왜 줄까요? 카타르시스를 관객의 감정 중에서 불균형하거나 과잉된 부분을 도덕적으로 뭐 한다고요? 정화하는 것이더라. 다시 한번, 관객의, 됐나요? 예, 관객의 그런 감정 가운데에서,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속도 말하면 좀 더티한가? 됐습니까? 예, 뭐 여기서 얘기한다면 불균형하거나 과잉된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불균형하거나 과잉된 것을, 자, 뭐라 그랬습니까? 아하, 도덕적으로, 그죠? 예, 도덕적으로, 그죠? 도덕적으로 많은 것이라고요? 정화하는 거다. 됐습니까? 예, 그래. 제가 이 수업하기 직전에, 그죠? 여러분들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비극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그것을 읽고 나면은 뭐 한다고요?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 한다고요? 윤리학적 해석이다. 됐니? 예. 우리 감정의 뭐라고요? 정화라고. 됐니? 예, 됐어요.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평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연민이나 공포 등의 감정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감정 중에서 뭐 한다고? 부정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을 정화한다. 됐습니까? 예. 그걸 함으로써 감정을 뭘로 만든다고요? 맑게 만들어. 깨끗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도덕적인 성숙을 어떻게 한다고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도덕적인 감정을 도덕적으로 정화시킨다. 그러니까 도덕적, 그죠? 예. 무엇을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만다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게 뭐의 입장이라고요? 윤리학적인 해석에 해당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예. 자, 이 해석은 이제 감정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정제 및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자, 그게 뭐라고요? 윤리학적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죠? 그럼 한 겹에 있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한 번 더 갑니다. 자, 정신분석학적 해석. 정신분석학적 해석 대표는 깡 맞춰놓고요. 그래. 이제 두 번째 됐습니까? 예. 무엇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왔다고요? 아, 정신분석학적. 그죠? 네,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해석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도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다시 밑줄 쫙 정리 바랍니다. 카타르시스를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병적인 감정에 만나고 분출이더라. 아하! 마음속에, 그죠? 예, 마음속에. 한다고요? 억눌려 있었던. 됐습니까? 억눌려 있었던. 됐니? 예. 무엇이라고요? 병적인 감정. 그죠? 예. 그럼 병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됐니? 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병적인 감정이 뭐라고요? 분출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게 말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예요. 우리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 야, 너 강가에 가가지고 네 있는 대로 없는 소리 쳐. 됐습니까? 예. 뭐라고?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다 야,
됐습니까? 하고 나면은 어떻게 그래? 속 시원하다. 맞습니까? 난 여기를 됐습니까? 예. 하고 나면 어때요? 속 시원하더라. 맞죠? 예.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카타르시스. 이해됐니? 예, 회의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윤리학적 해석과 어떻게 한다고요? 비슷하네?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보자. 그죠? 예. 그래서 이 해석은, 다시 보세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데, 그렇지, 초점을 둔다. 그래서 얘는, 됐나요? 예. 부정적, 그죠? 예. 부정적 감정의, 뭐라고요? 해소에다가 초점을 둔다. 됐니? 예. 그럼 앞에 윤리학적 해석은 뭐에다 초점을 둔다고 했습니까? 감정을 정제하고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잖아요. 됐니? 예. 그 부분이 어떤다고 차이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울고 나서, 소리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억눌려 있던 감정을 비극의 인물에 투사하여 분출함으로써 내 대신이죠. 됐나요?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뭐 한다고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못한다고요? 억눌렸던 감정 분출 해줄 필요 있어. 됐나요? 예. 저 어떤다고 산에 가가지고. 됐으니까 저 바닷가 가가지고, 그죠? 예. 크게 하면 소리치는 거야. 됐습니까? 김상 교수님 잘생겼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나도 알아! 이런 거잖아요. 됐니? 예. 자, 그 다음 나중에 갑니다. 인지적 해석, 인지적 해석 탈동을 깡 쳐놓고 있죠. 몇 번째요? 아하, 인지적 해석이라고 해서 카타르시스의 세 번째 해석이 존재하네. 됐니? 예. 자, 어떤 건데? 봤더니 카타르시스를 미쳤까요? 작품 이해의 형성으로 보았다. 아하, 얘는 카타르시스를 작품 이해의 됐나요? 예, 하나의 형성으로 보았더라.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 해석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구한다고 보고, 그래서 미술 쫙 쳐봐요.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인식의 획득을 통해서 만나 즐거움을 얻는 것이더라. 아하, 얘는 결국은 인식의 무엇을 통해서 획득을 통해 가지고 얻는, 됐나요? 예, 일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뭐한다고요? 아, 카타르시스라고 본 것이더라. 이해됐나? 그죠? 예. 그래서 작품에 재현된 것인지 무엇인가를 깨닫는, 됐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야? 인식의 획득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뭘 느낀다고요? 즐거움을 느낀다. 그게 뭐라는 거야? 카타르시스. 됐니? 예. 그래서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은 그런 플롯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결국 관객들은 이러한 인지적 즐거움을 또 얻고, 됐습니까? 본성적인 욕구를 다시 만나고요.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됐나? 예.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마무리 달락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 비에 관한 이론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후대의 학자들까지 또 비판을 받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이론에 대해서 뭐가 주어진다는 거야? 비판이 어떤다고요? 있더라.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려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자, 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됐나요? 예, 공포나 연민을 어떤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인물이 갖춰야 할 조건에서, 자,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고귀한 인물이었더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19세기 말 됐던 깡 쳐놓고요. 누구는요? 자연주의 영웅론자들. 어이구야, 자연주의적 영웅론자 됐던 깡 쳐놓기 바랍니다. 또 땡땡충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연주의적 됐습니까? 예, 연극론자들은. 됐니? 예. 그럼 이제 고귀한 신문 아니야? 자, 가봅시다. 뭐라 그랬느냐? 하층 계급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아하, 이들은 하층 계급의, 그죠? 예. 인물을 어떤다고요? 그래,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죠? 예. 그래서 그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문제를 드냈더라. 그래서 그가 겪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됐습니까? 예. 뭘 드렸다고요? 사회적, 그죠? 예. 문제를 어떤다고요? 드러내려고 했더라.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은 어떤다고요? 그걸 드러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비극의 인물이 갖춰야 할 조건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어떤 연극론자들은 하층 계급의 인물을, 그죠? 예, 끌어왔더라. 됐죠? 오케이. 자, 거기에 이제 다시요. 니체는 또 깡 쳐놓고요. 됐습니까? 또 누가 나왔다고요? 니체라고 하는 인물 역시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야? 또 비판하지 않았느냐? 됐니? 예. 그래서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비극론을 비판하면서 비극은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니체는, 관객에게, 공포, 그죠? 예. 연민,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야? 했니? 예. 그럼 뭔데? 봤더니,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니체 나오니까 인간의 실존 또 나오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 인간의 실존과, 됐나요? 거기다 삶에 대한 의지, 됐습니까? 예. 삶에 대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의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갖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공포나 연민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보고 뭘 느끼게 만들어? 삶에 대한 의지를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니? 예. 오히려 니체의 말이 더 많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죠? 예. 됐나요? 자, 하지만 다시 세모가. 이러한 변화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아직도, 그죠? 예. 많은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죠? 예, 글을 엮어놨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됐나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 다시 몇 줄 쫙 쳐놓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했으니까, 뭐, 내용 일치, 불치 문제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뭐, 선지 1,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몇 줄자. 작품에 담긴 사상과 음악도 비극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 뭐 나왔니? 비극의 요소 나왔죠. 플러스 성격, 뭐 나왔니? 사상. 됐습니까? 그것도 뭐 나왔죠? 음악. 됐나요? 그것도 뭐라고요? 6대 요소에 들어간다. 선지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반전 또는 인지의 포함 여부로 플롯을 단순 플롯과 그 다음에 복합 플롯을 나눴더라. 뭐 여기 그대로 있는 두 번째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반전과 인지가 모두 있는 것을 복합 플롯, 그것이 없는 것을 단순 플롯이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4번. 자, 니체 다시 밑줄 짝. 자연주의 연극론자. 어디 나왔습니까? 맨 마지막 5번이 달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선지 3번. 니체는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뭘 가져온다고요?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대로 있죠. 그죠? 오케이. 4번. 자연주의 연극 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연극에서 인물이 고귀한 인물이 아니라 뭐랬죠? 바로 하층 계급의 인물. 됐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회 문제를 어떤 드러내고자 했죠. 선지 3, 4도 간단히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선지 5번 갑니다.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과 달리 희극은, 희극. 자, 앞에서 비극과 희극 뭐 나왔었죠? 인물 조건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희극은 보통 사람보다 모자란 존재로 인식되는 인물이, 맞네요. 그죠? 예. 그러면서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의, 아이고야, 미쳤고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 나옵니까? 세 번이 달라요. 그죠? 예. 자, 그럼 다음 5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 보니까는 벌써 윤리학적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니은은 보니까 정신분석학적 해석, 그 다음 디귿은 인지적 해석.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세 개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몇 번에 달라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단락 맞습니까? 예. 전체적인 내용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딴 것보다도 제가 요거는 선지 4번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선지 4번에 보시면은 기억, 디귿 다시 말한다면은 윤리학적 해석과 그다음 인지적 해석은 모두 잠시볼까요?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밑줄 표현합니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 밑줄자.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했더라.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윤리학적 해석은 됐나요?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뭔다고요? 부정적인 감정. 맞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정화시키는 거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 디귿의 이인지적 해석은 됐습니까? 예. 그 작품의 내용을 통해, 대용에 흐르는 그런 어떤 인식의 획득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본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됐나요? 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선지 4번이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잘 모르겠으면 선지 3, 5번 봐도 바로 나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자, 위클의 알토텔레스와 알토텔레스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보기에 플라톤 다시 밑줄 쫙 비교하여, 어이구가 똥에 깡 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비교 문제네요.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네. 그러면은 비교 문제니까 일단 우리는 플라톤을 모르더라도 누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요? 알토텔레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선지 내용 속에서 누구의 의견, 알토텔레스의 의견 잡고 들어가도 되죠. 됐습니까? 예. 아니면 역으로 보세요. 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면은 지금 어디 나와 있어? 플라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플라톤의 의견을 가지고 접근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잡고 들어갈까? 플라톤을 잡고 들어갈까? 그죠? 두 사람 다 잡고 들어갈까? 됐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 선택해 봅시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선지 1번부터 간단히 볼게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갑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됐습니까? 왼쪽가요. 문학 다시 밑줄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비극을 뭐라고 했어? 하나의 문학이라고 봤잖아요. 됐습니까? 예, 문학, 비극 됐나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밑줄가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밑줄가요. 경시하였다. 헤이. 자, 다시요. 사람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봤습니까? 미칠 수 없다 봤습니까? 미칠 수 있다라고 봤죠. 됐니? 예. 왜요? 자, 보세요. 이거 없잖아요. 그죠? 예. 문학, 즉, 비극의 본질은 하나의 모방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안정된 성품을 함양하는 뭐가 된다 그래서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나와있니? 제 첫 번째 나와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경시했다라고 하고 있는 곤란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선지 1번 벌써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선지 2번.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라톤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누구의 주장을 봐야 되겠어? 플라톤의 주장을 봐야 되겠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본다 그러면 안타, 없다는 말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갑시다 보세요.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 역으로 갑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잖아요. 에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안정된 성품으로서 그죠? 진리에 도달하는 것에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비극, 문학은 그에 대해서 하나의 속전한 수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선지 2번 뒤에 나온 내용은 누구의 주장이기도 하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기도 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네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잡아낼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선지 3번 됐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세요. 문학에서 다루는 부도덕한 내용들이 문학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뭐 한다고요? 그렇지.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됐니? 예. 자, 이거 보세요. 살인이나 폭력과 같은 부도덕한 내용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포나 연민을 얻는다고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해되겠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누가 틀렸어? 플라톤이 틀렸습니까? 예. 어디 보시냐 하게 되면 보기 내용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됐습니까? 또한 문학에서 다루는 살인, 배신 등의 부도덕한 내용들이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더라. 누가요? 플라톤. 됐습니까? 그러면은 선지 3번의 내용은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플라톤의 의견에서 틀렸다. 됐나? 예. 그 다음에 선지 4번 갑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보세요. 모방의 결과물인 비극의 맞죠? 그죠? 예, 비극도 하나의 모방의 결과물이다.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결과물이다라고 했는데 에이 아니죠. 우리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좀 봐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이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죠. 됐습니까? 그것이 틀렸네요.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이제 갑시다.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선한 인격을 기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에이! 방금 또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세 번째 단락에 우리 세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은, 아니, 첫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끝에.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데 만다고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결국은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성품이 함양하는 중요한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비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지 5번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 의견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플라톤은 다시 한번 미쳐볼까요? 문학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오히려 부정적인 미친다. 이거 어디 있는데? 했더니 자, 보기에 두 번째 줄 한번 봐봐요. 그는 시나 연극 등의 문학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이성을 마비시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군인들에게 있습니까? 예, 뭐를요? 시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됐니? 예.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성을 뭐 한다고요? 마비를 시켜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국가론의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뭐 선지 5번이 어떤다고요? 바로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73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미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밑줄 쫙 보기를 설명한 내용, 보기 설명 다시 밑줄 쫙 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잠시 스탑 시켜놓고 지금 보기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보기 내용 다 읽어보셨죠? 그죠? 예. 그럼 저는 선지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2번, 4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죠? 예. 자, 보세요. 관객이 이제 공포를 느꼈다면, 그죠? 그것은, 잠시만요.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인 크레온이, 다시 몇 줄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잠깐만, 이상하다. 왜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됐나요? 연민과 그다음 공포를 느끼는 것 가운데에서 공포는 어떨 때 느낀다고 이야기했느냐? 자, 어떨 때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예, 됐니? 예. 그래서 관객과 그 인물을 뭐 한다고요?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인물이 뭘 느낀다고요? 불안을 겪을 때. 뭘 느낀다 그랬지? 공포라고 하는 걸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예,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어디 가느냐 하면은 세 번째 단락에, 그죠? 예, 여섯 번째 줄 됐습니까? 끝에 됐나요? 그는, 그죠? 뭐라 했냐?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서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하면은 뭘 느낀다 그랬지? 연민을 느끼고. 그 다음이죠?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맞습니까? 예. 무엇을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뭘 느낀다? 공포를 느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선지 1번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인 크레온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그럼 다음에 뭐냐? 1번 그거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선지 2번 보세요. 다시 크레온이 이제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나친 도덕적 확신과 고집을 갖고 있다는 뭘 가지고 있다? 인간적 결함. 됐습니까? 예. 그러서 해서 가족들이 어떤가 읽게 되었더라. 거다가 선지 4번 크레온이 안테고네에게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더 큰 불행을 겪은 것이라고 누가요? 관객이 판단한다면 됐습니까? 자신의 과오 잘못보다도 더 큰 불행을 겪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뭘 느낀다? 연민을 느낀다. 그래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이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 1번 읽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선조 5번은 뭐에 대한 정의? 그래. 인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지와 동시에 그죠? 예. 여기 있네요. 그죠? 예. 두 번째 다르겠죠? 인지와 반전에 대한 정의 내용 확인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존재한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 다시 한번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 맞지? 오케이. 따라서 다시 또 깡쳐놓을 거예요. 이제 보세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단다 표현된다. 내가 지금 슬퍼.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통곡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슬픔과 내 행위가 뭘 가진다는 거야? 결국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것이 다시 만나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 다시 또 깡쳐놓고요. 뭘 얘기합니까? 유사성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이 이론에 따르면 유사성 이론의 주장인 내용 아니겠니? 자, 다시 밑줄 쳐봐. 음악이 우리가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됐습니까? 예. 음악이 지닌 형적 특징이 결국은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만다고 유사하기 때문에.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음악지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슬프게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귀에 들린다 합시다. 됐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음악이 지닌 뭐라고요? 그 형식적 됐나요? 예, 형식적인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무엇과 같아? 바로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슬픔을 경험한 됐습니까? 그런 사람의 됐나요? 행동적인 모습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유사하더라.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됐니? 예. 음악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됐나요? 예. 그래서 그런 음악의 형식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래 가지고 만약에 뭐 흔히 말하는 콩나물 대가리 가지고 해놓으면 거기서 이게 보이나?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됐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 음악이 지닌 형식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다시 해볼까? 갖춰놓고요.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에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그건 특징적인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뭐 했다고요? 제한해서 설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뭐 한다고요? 축소됐더라. 그러니까 뭘로만? 우리 행동적인 즉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우리 해석해버렸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그럼 뭘 지니고 있다고요? 한계를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그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럼 다 됐네요. 자, 67페이지 1번 문제 갑니다. 미끄러 전개 방식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뭐 서술상의 특징 하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제가 5초 문제라 얘기했죠. 보세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맞습니까? 예. 각각의 견해, 크로체, 컬링우드, 앤드, 뭐, 소위 톨스토이, 그 다음에 랭어, 거기에다가 어떤 피터 케이비의 유산 이론 됐습니까? 또 그들의 견해에 뭘 제시했다고요? 한계. 맞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1번 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5초 문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 이제 보세요. 콜링우드는, 자,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에 뭐 한다고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다. 됐나요? 예. 자,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러한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찾아줘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에 달리 6번째 줄. 그런데 다음부터 보세요.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 또한 알고 보면 됐나요?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더라. 됐니?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은 방금 전에 선지 5번 내용 다시 봐봐요. 결국 일상적 경험과 예술 모두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추는 문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시험지상에서 아래 위 5cm, 합이 10cm.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가에 해당되는 것.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러한 관점. 그 이러한 관점이 뭔데요?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은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야.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술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것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예술이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됐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 거.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보기에, 어구야, 또 미줄까요? 빈칸에 들어갈래요. 자, 본문의 빈칸이 아니라 보기 속의 빈칸입니다. 그러면은, 보기의 빈칸의 앞뒤 속에서 거기에 들어갈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다시 그 실마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본문에 어디 있는가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이 빈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봐봐요.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갑니다. 보세요. A평론가. 예술가들은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드러낸다. 그래, 뭐를?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는 깡, 쳐놓고요. 보세요. 자, 회화는 목탄이나 물감 등의 소재를 활용. 조선은 어떤다고요? 나무, 돌, 금속 등의 소재를 활용. 그리고 관객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예술 수용해. 만약 이러한 미줄까요? 소재가 없다면 미줄자. 다시 한번 목탄이라든가 물감이라든가 나무, 돌, 금속, 눈, 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 데에 만나고요. 어려움이 발생하거든. 한마디로 간다면 매체가 없으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래서 이제 A평론가의 관점에서, 방금 A평론가의 관점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자, 이제 보세요. 기억을 미술가야 평가한다. 평가 다시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됐니? 예. 자, 그럼 기억이 뭔데요? 봤더니만은, 됐니? 예. 자,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두 번이 다르게 제일 처음에 있죠. 그죠? 예.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자, 단순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적 활동이더라. 내적 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니? 예. 재밌죠? 왜 재밌어요? 방금 두 번째 단락에 예술가의 창작 활동 과정 속에서의 어떤 내적 활동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 견해는 누구의 견해지? 크로처의 견해와 컬링우드의 견해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들의 주장 가운데서 재밌는 거 하나 있었죠. 됐니? 예.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 컬링우드의 견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됐니? 예. 크로체와, 미안합니다. 그 세 번째 단락이네요. 미안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줄 봐봐요. 특히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뭐 하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 됐나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A평론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소재가 없다면, 됐나요?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봤잖아요. 이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나? 예. 그러면 의견이 다른다 그러면 그 평가 내용은 긍정적 평가를 하겠습니까? 부정적 평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죠. 누구의 관점에서요? A평론가의 관점에서요. 그죠? 예. 그러면 기억을 평가할 때, 자 보세요. 땡땡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은 뭐 한다고요?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됐나요? 기억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됐나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가지고 있는 이 크로처와 컬링우드가 가지고 있는, 됐나요? 예, 이들 주장의 한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어디 나옵니까? 세 번의 단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밑에 두 번째 줄,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만나고 포착해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결국은 예술 작품이 지니는 하나의 물리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너희들은 뭐 해버렸어? 간과해버리지 않았어. 됐니? 예. 됐나? 다시 한 번 더, 그 세 번의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세요.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더라. 이것만 딱 보더라도 지금 A평론가의 의견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반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평론가는 방금 전에 이 크로체 이 말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뭐 할 거야? 비판할 거야. 그럼 다시 한다면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물리적 매체의 중요성을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느냐? 간과해버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답은 4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69페이지 됐습니까? 4번 문제 갑니다. 예. 자, 윗글 읽고 역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보기 갔더니만은 화가 A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작곡가 B는 또 뭐예요? 결국은 화가 A와 작곡가 B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보이느냐, 그걸 또 묻고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자,
화가 A는 갑니다. 보세요.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면서 뭐 했다? 미쳤까? 벅차오르는 환희를 내적 이미지로 뭐 한다고 형성해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A는 이것을 미쳤까요?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됐나요? 고민했지만 근데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결국 다 깜짝고요. 미쳤까요?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 동작 등을 만다고요. 그림으로 나타내었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미안합니다만 선지 1번, 2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화가 A가 자신의 내적 이미지로 형성한 환희를 적절한 선과 색채를 찾아 그림으로 나타냈다. 자, 그럼 다시요. 그림으로 나타낸 것에 대해서 그렇지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맞습니까? 예. 왜? 방금 우리 세 번에 달라게 두 번째 주 얘기했잖아요. 그림, 조각, 음악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만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됐나요? 예. 예술가의 마음 속에 있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걸로 봤으니까. 그래서 크로체는 다시 선지 1번입니다. 이를 표현이 아니라 그냥 뭐 한다고요? 전달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뭐 한다? 외적 구현에 해당되지 않느냐. 뭐 나오는데 세 번에 단락에 바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럼 2번 이제 콜링우드는 다시 갑니다. 보세요. 콜링우드는 화가 A가 몰아치는 바람, 흔들린 나무, 하늘을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면서 형성한 내적 이미지를 자, 얼굴 표정과 몸동작 등을 그린 잠시만요. 그림으로 잠시만요. 또 그것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만나보여 예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들은 그냥 뭐 한다. 표현 자체는 그냥 예술가의 마음속의 정신적 작용 과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자체가 표현이고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굳이 그림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만다고요. 표현이더라. 다시 한다면 직관이더라. 다시 한다면 그들의 정신적 개입 활동에 해당되는 직관이더라. 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 본다라고 한다면 선지 2번이 어떤다고요? 틀렸다. 이렇게 봐주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선지 3번에 톨스토이, 그 다음에 선지 4번에 랭어, 선지 5번에 유사성이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각각의 뭘 잡아주는 게 중요해? 주장적인 내용을 어떤다고요? 위에 나와 있는 보기 내용에다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것인가. 그걸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5번 문제, 뭐, 조응한다라는 건 서로 맞대응한다, 대응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어긋난다. 이건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5번 문제는 선지 4번 되겠죠. 자, 인문예술이 지금 이 질문도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해 놓고, 그 세 가지 관점에 각각의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의 주장적인 내용 잡아 놓은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주는 연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